거위 소녀. 옛날 옛적에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된 늙은 여왕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공주는 자라서 먼 곳에 사는 왕자와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공주가 결혼할 때가 되어 먼 나라로 떠나야 할 때 늙은 여왕은 공주를 위해 값비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과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 그리고 잔과 보석, 즉 왕실 지참금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짐으로 싸서 보냈는데 그 이유는 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어 함께 타게 하고 신랑에게 넘겨주게 하였는데 각각 한 마리의 말을 타고 가되 왕의 딸의 말은 팔라다라고 불렀고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별할 때가 되자 늙은 어머니는 침실로 들어가 작은 칼을 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손가락을 베고 흰 손수건을 들고 피 3방울을 떨어뜨려 딸에게 주면서 사랑하는 아이야, 이것을 잘 간직해라. 네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공주는 그 천조각을 가슴에 품고 말을 타고 신랑에게로 떠나는 슬픈 이별을 했다. 한참을 타고 가다가 공주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기다리던 시녀에게 말하기를 하차하여 네가 가지고 온 내 잔을 가지고 시냇가에서 물을 길어다 내게 마시게 하라 고 하였다. 기다리던 하녀는 목이 마르시면 직접 말에서 내려 누워서 물을 마시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목이 너무 말라서 말에서 내려 시냇물 위에 몸을 구부려 물을 마셨고 황금잔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아, 하늘이시여 라고 말했고 3방울의 피가 내 어머니가 이것을 알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딸은 겸손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말을 탔다. 몇 마일을 더 달렸지만 날이 더워 햇볕이 따가웠고 다시 목이 말라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기다리던 시녀에게 내려서 금잔에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다시 외쳤다. 그러나 시녀는 여전히 거만하게 마시고 싶으면 마음껏 마셔라. 나는 왕의 시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자 왕의 딸은 목이 몹시 말라서 내려서 흐르는 시냇물에 몸을 구부리고 울면서 아, 하늘이여 라고 말하자 피방울이 다시 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시냇물 위에 기대어 있는데 3방울의 피가 담긴 손수건이 가슴에서 떨어져서 어머니가 보지 못한 채 물과 함께 떠내려가니 어머니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녀는 그것을 보았고 공주가 피방울을 잃어버린 이후로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신부를 지배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다시 팔라다라고 불리는 말을 타고 싶어하자 시녀는 팔라다가 더 적합하니 내 잔소리가 너를 위해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공주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시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공주에게 왕실 의복을 자신의 허름한 옷으로 바꾸라고 명령했고 마침내 공주는 왕궁의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고 맑은 하늘에 맹세해야 했고 이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라다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잘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시녀는 팔라다를 타고 진짜 신부는 나쁜 말을 타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신부가 도착하자 왕자는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 달려가서 시녀를 말에서 내리게 하고는 그녀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위층으로 이송되었지만 진짜 공주는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왕은 창밖을 내다보고 그녀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얼마나 우아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즉시 왕실로 가서 신부에게 마당 아래에 서 있는 그녀와 함께 있는 소녀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누구입니까? 내가 동행자를 구하러 가는 길에 그녀를 데리러 왔으니 그 소녀에게 일거리를 주어 게으르지 않게 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왕은 그녀에게 할 일이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거위를 돌보는 어린 소년이 있으니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콜레드라고 불렸고 진짜 신부는 그를 도와 거위를 돌봐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신부는 젊은 왕에게 사랑하는 남편,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자객을 보내서 내가 타고 온 말의 머리를 잘라버리십시오. 도중에 나를 괴롭혔으니까요. 실제로 그녀는 말이 자신이 왕의 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왕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약속하는데 성공했고 충실한 팔라다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공주의 귀에 들어왔고 그녀는 그를 위해 작은 봉사를 한다면 괴롭히는 사람에게 금 한 조각을 지불하겠다고 몰래 약속했습니다. 마을에는 아침 저녁으로 거위와 함께 통과해야 하는 어둡게 보이는 큰 관문이 있었는데 그가 팔라다의 머리를 못 박아 다시 한 번 이상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을까요? 도둑의 남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머리를 잘라 어두운 관문 아래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른 아침 콜레드와 함께 양떼를 몰고 이 관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녀는 지나가면서 말했다. 아, 팔라다. 거기 매달려 있구나. 그러자 수장이 대답했다. 아, 젊은 여왕이여. 얼마나 아프신지요. 만약 당신의 자상한 어머니가 알았다면 심장이 두동강이 났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을에서 더 멀리 나가 거위를 몰고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초원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앉아서 순금과 같은 머리카락을 풀었는데 콜라드는 그것을 보고 그 광채에 기뻐하며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고 싶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불어라, 불어라, 부드러운 바람아, 내가 말하노라. 콜레드의 작은 모자를 날려버려라.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해라. 내 머리카락을 다 따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묶어라. 그러자 거센 바람이 불어 콜레드의 모자를 멀리 날려버렸고 콜레드는 모자를 쫓아가야만 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머리를 다 빗고 다시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는 머리카락을 하나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콜레드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저녁까지 기러기를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어두운 관문을 통해 거위를 몰아내고 있을 때 처녀가 말했다. 아, 팔라다. 거기 매달려 있구나. 팔라다가 대답했다. 아, 젊은 여왕님, 얼마나 아프신지요. 당신의 자상한 어머니가 알았다면 심장이 두동강이 나셨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들판에 앉아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고 콜레드가 달려가서 머리를 움켜쥐려고 하자 서둘러 말했다. 불어라, 불어라, 이 부드러운 바람아. 내가 말하노라. 콜레드의 작은 모자를 날려버려라. 그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해라. 내 머리카락을 다 따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묶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 콜레드의 작은 모자가 머리에서 날아가 멀리 날아가 버렸고 콜레드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머리는 한참이나 따하져 있어서 하나도 건질 수가 없어서 저녁이 올 때까지 거위를 돌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저녁에 콜라드는 늙은 왕에게 가서 나는 더 이상 그 소녀와 함께 거위를 돌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왜 안 되죠? 늙은 왕이 물었다. 아, 그 여자는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늙은 왕은 콜레드에게 그 여자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야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콜레드는 아침에 양떼와 함께 어두운 관문 아래를 지날 때 벽에 미안한 말에 머리가 있는데 그녀가 말에게 말했습니다. 아, 팔라다. 거기 매달려 있구나. 그러자 머리가 대답합니다. 아, 젊은 여왕이여. 얼마나 아프신지요. 당신의 부드러운 어머니가 알았다면 심장이 둘로 찢어졌을 거야. 그리고 콜레드는 거의 목초지에서 일어난 일과 그곳에서 모자를 쫓아야 했던 일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왕은 다음날 다시 양떼를 몰고 나가라고 명령했고 아침이 오자마자 그는 어두운 관문 뒤에 자신을 두고 처녀가 팔라다의 수장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그도 시골로 들어가 초원의 던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곧 거위소녀와 거위소년이 양떼를 데려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잠시 후 그녀가 앉아서 머리카락을 풀고 광채로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말했습니다. 불어라, 불어라, 부드러운 바람아, 내가 말하노라. 콜레드의 작은 리아트를 날려버려라. 그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해라. 내 머리카락을 모두 따을 때까지. 다시 묶을 때까지. 그러자 바람이 불어 콜레드의 모자를 날려버려 콜레드는 멀리 도망쳐야 했고 처녀는 조용히 머리를 빗고 닦는 것을 왕이 모두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보이지 않게 떠났고 거위 소녀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를 옆으로 불러서 왜 이 모든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기러기 소녀가 대답하기를 제가 감히 그대에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슬픔을 한탄하지 않는 것은 저 위에 있는 하늘에 맹세하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그녀를 촉구하고 그녀에게 평화를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면 저기 있는 무쇠난로에게 내 슬픔을 말하라 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그러자 그 여인이 철난로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탄식하며 온 마음을 비우고 말하기를 나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왕의 딸인데 거짓 시녀가 강제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여 왕의 옷을 벗게 하고 신랑과 함께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기생으로 시중을 들게 되었나이다.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왕은 아궁이 옆에 서서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그녀에게 난로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왕실 의복을 입혔는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웠습니다. 늙은 왕은 아들을 소환하여 하녀에 불과한 거짓 신부를 얻었지만 진정한 신부는 언젠가 거위 소녀로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밝혔습니다. 젊은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보고 온 마음을 다해 기뻐했고 모든 백성과 모든 좋은 친구들을 초대하는 큰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식탁의 머리에는 신랑이 왕의 딸과 함께 앉았고 다른 한쪽에는 시녀가 앉았지만 시녀는 눈이 멀어 눈부신 공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늙은 왕은 수수께끼로 대기하녀에게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 사람이 받을 자격이 무엇인지 물었고 동시에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문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짓 신부는 그녀는 완전히 벗겨지고 뾰족한 못이 박힌 통에 넣고 백마 2마리를 거기에 묶어 죽을 때까지 거리를 차례로 끌고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운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너희다. 네가 스스로 형을 선고하였으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다. 형이 집행되자 젊은 왕은 진정한 신부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왕국을 다스렸습니다.